안녕하세요. 홀씨TV 사람과 책 진행자 나그네 양경모입니다. 책 읽기는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제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사람과 책 영상의 주인공들은 생태연구와 교육활동으로 인생 2막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세기를 내며 시민과학자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더해 저자들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끊임없는 호기심,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겸손함,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소개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랑관 책 첫 번째 손님 임효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 선생님은 1933년생으로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열정은 나이가 들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68세의 나이에 길동생태공원 자원활동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벌레집 또는 충년이라고 부르는 식물학에 대해 깊이 연구 관찰한 성과로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전문 도감을 내셨습니다. 식물학 보고서 책의 탄생과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씨에서 기획한 북앤피플 라이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물학 저자이신 임효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죠? 용인. 아, 용인이시군요. 네. 네.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더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좀 뜻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그 생각이 절실하고 간절했어. 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시인 조병화 씨가 우리 외갓집의 친척인데 그 큰 형님이 인천에서 경찰서 서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서장쯤 되면은 내가 가서 사정을 하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열릴 수 있도록 어디다 취직이라도 시켜주실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용인의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순경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다 나를 데려다 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친척간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시골서 또 어렵게 오고 그런 사정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자기들도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방적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일을 12시간을 시켜. 밤낮으로. 그게 그러면 해방되고서 6.25 전쟁 일어나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6.25 전쟁 지나고선가요? 네, 바로 6.25 직후. 직후니까 50년대 초반이네요. 네. 그거를 한 달씩 또 교대를 해. 그래서 그냥 거기 취직하자마자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 여러 군데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걸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주야를 교대를 시키니까 계속 갈 수가 없네요. 한 달 동안 학원을 가면은 한 달 동안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 달을 못 가다가 다시 가면은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다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도저히 그걸 못 따라가겠어서 난 공부하는 게 목적인데 그때 마침 경기도 경찰국에서 그때는 비밀 문서를 다루는 모르스 부호라고 똥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기술 경찰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30명 모집인데 1000명도 더 왔어. 응시를 했는데 장문을 하나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생각에 그 제목하고 이렇게 맞게 그냥 그 장문 용지에다가 처음부터 쫙 내 글씨로 써내려가는데 한 장 딱 채워가지고 어떻게 술술 좀 말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장문을 내고 그래서 시험을 뭐 이것저것 쳤는데 네가 1등으로 붙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3개월을 수련을 시키는데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내내 공부를 이제 위에서 잘하는 쪽에 네. 속했어요. 그 3개월 공부 잘한 사람이 1등이나 2등을 하면은 경찰국에 제일 좋은 네. 자리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경찰서를 지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1지망을 경찰국을 하고 2지망을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지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집안이 우선이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왔어. 치요 그때 그걸 못했어. 수료까지 연수까지 받아놓고요. 네. 이제 그렇게 살림하고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결혼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선생님이 보면은 이제 네. 신학을 전공하시고 신학 쪽 관련 상담을 하셨다 했는데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 뒷일인 건가요? 신학 공부하시고 그런 어떤 거는? 신학 공부를 이제 그렇게 그냥 염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녔어요. 13살 때 이제 교회를 가면은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성경을 어디를 읽어와라. 또 어디를 외워와라. 뭐 그런 숙제를 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서 읽었어. 그건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이라는 데를 읽었는데 읽다가 그냥 너무너무 내가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그게 그냥 확 가슴이 뜨겁게 와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겁게 부딪히면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엎드려서 막 울었어 했는데. 선생님이 전도사를 하셨어요? 그래, 이름이 전도사야. 네. 그런데 세계회에서 20년을 했어요. 20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다 갔지. 그러면 한 50대 거기 천호동에 11년 20년이면 그럼 한 60다 될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이제 정년이 되는 거지. 가정도 꾸려가시고 그 길동생태원이 2001년부터 그 길동생태원이 2000년에 개장을 했는데 네, 2001년부터 네.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길동생태공원. 그러면은 2001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69대네요. 69대 길동생태원을 가신 거네요. 신문에 났더라고. 신문 보시고요. 네. 이렇게 거기서 봉사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는 신문을 보고 갔어요. 가가지고 신문을 보기 전에 신문을 보고 나서 거길 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했어. 거기 이제 계장님한테다가 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자연이 좋고 네. 자연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오라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1년 그때부터. 선생님 이제 길동생태공원에서 처음에 식물로 가기 전에 길동생태공원에서 가셔서 이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막 분야별로 곤충도 배우고 식물나무도 배웠을 텐데 배운 거 가지고 그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거죠? 일반인들하고는 오는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이제 절기 따라서 그 자연 그 생물들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 절기에 맞도록 그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게 자연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를
교육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지.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어딜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변해 있고 이런 걸 다 미리 가서 다 보아서 관찰을 해놓고 모르던 것도 알게 돼야 또 좀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예,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하면서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이렇게 예, 온 사람들하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이렇게 막 가슴이 뿌듯하고 막 이런 경험도 꽤 하셨겠어요. 일 마치고 난 거기서. 그럼요. 아주 그냥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그러고 마칠 때 그냥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은 보람도 있지. 그리고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네. 얽혀져야지 재미있어. 그럼요. 혼자 사는 건 고독해. 하셨는데요. 식물로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벌레도 있고 뭐 다른 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식물혹에 끌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끌리신 게 모양이 특이해서 아니면 어떤? 피다가 보니까 네. 못 보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파리에도 있고 또 줄기도 이렇게 볼고라지고 예.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호기심이 나서 그걸 이렇게 깨트려 보면은 속에 벌레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속에도 생물이 살고 있는 이게 집이로구나. 그런데 그걸 살펴보느라고 깨트려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놓으면은 걔들은 집이 허물어진 거고 예. 걔들은 생명이 다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걔들한테 너무 죄를 지은 것 같아. 예. 남의 집을 허물고 그냥 남의 생명을 뺏고 그래 나는 처음에는 알고 싶어서 그랬지만은 하다 보니까는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을 호적이라도 올려줘야지 호적이라도 보답이 되겠구나. 얘들 이름을 조금 좀 알려라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정말 특별하네. 호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호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무것도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조물주가 자연을 만들 때에는 개개 모두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게 분명히 존재 가치가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한쪽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은 개들이 자연이 보존이 되도록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너져. 예. 그러면은 사람도 역시 같이 무너져야 돼요. 네. 또 보니까 일본에는 그런 거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 이웃가와라고 대학 교수가 책을 냈는데 일본 원색 벌레혹 도감.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두껍게 도감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권을 샀어. 그런데 그렇게 일본은 책값이 비싸. 그거를 19만 얼마나 주고 샀어. 그 옛날에. 그래서 사서 보니까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꽤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이걸 책을 좀 제대로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카나다 쪽 또 미국 쪽 이런 데 쪽에 혹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알아봤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쪽도 거의 혹들이 비슷하고 네, 또 대만 쪽도 좀 알아봤어요. 그래도 벌레혹이 많긴 많죠. 충령 쪽이. 나는 벌레혹이라고 안 하고 이제 식물혹. 예.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 보통은 다 충령 벌레 전부 벌레혹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한 우리나라의 거는 식물 전체에 대해서 나는 식물혹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균 종류가
그 생물 종류 중에 제일 종이 많아. 아, 네. 그런데 균에 의한 혹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왜 벌레 혹이라고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이거는 분명히 균하고 그 충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혹. 떼죽나무 벌레혹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보고 처음엔 그게 꽃인 줄 알았어요. 꽃같이. 예. 꽃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이제 겉을 봐서 꽃처럼 그 이쁘게 보이는 벌레혹이 또 뭐가 있을까요? 떼죽나무 말고요. 벌레혹들이 중에서? 이쁘게 보이는 거가 예쁘게 보이는 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내가 얼렁얼렁 생각이 안 나서 아니, 그렇지. 저희가 지금 그런 벌레혹을 좀 우리 전시할 때 필요하잖아. 길동생태공원에서 네. 그러느라고 모아놓은 게 많았어. 오. 많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만큼 늙어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내가 하던 걸 좀 책임성 있게 해라. 그리고 길동에 3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 죽었어. 며칠 전에 가가지고 아주 책임을 단단히 지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늙었지 않냐. 그러고서는 그걸 이거 내가 교육할 때 쓰던 건데 이것도 여기다 놓고서 다 이렇게 같이 써. 그러고 이제 한 보따리 갖다 주었어. 그런데 아마 길동에 그게 있을 거예요. 혹시 전시할 때 필요하신 게 있으면 길동 가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길동 가볼게요. 그래. 네. 직접 가보시게. 네. 그러면은 요즘 점점 그 사람들이 자연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자연들도 많이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연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연과 가까워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또는 어른들한테?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기는 그 자연이 네.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를 알아야지.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해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자연을 망가뜨리지 말고 보호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좀 잘 길러졌으면 좋겠어. 뭐 그냥 일반 삶이든지 아니면은 여기 식물혹 관련이든지 더 해보고 싶은 이런 건 없으세요? 더 해보고 싶은 거? 예, 앞으로. 이제는 내가 다 늙었어. 네. 예, 늙어가지고 남한테 부덕이 될까봐 귀도 조금 시원찮지. 눈이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왕래하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면서 남한테 폐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폐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교회에도 폐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늙음하게 내 삶이 남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가 지금은 내 소망이야. 꽃과 나무도 쉽게 지나치는 요즘 세상에 임효수 선생님께서는 식물혹을 깊이 관찰해서 이렇게 멋진 도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길동생태공원에서 생태 안내자로 봉사하시면서 수많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쳐 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삶과 이 책은 100세를 맞아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